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시장이요. 오늘 초반에는 역시 우리 시장 끝까지 4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강하구나 했었는데 이내에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팅창에도 계속 강할 수 있냐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쵸. 시장이 뭐 계속 강할 수는 없죠. 연휴 앞두고 오늘 쉬어가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좀 시장에 다른 보는 쪽 걱정이 좀 생긴 건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 상황 마감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1.17% 하락입니다. 6,600선은 지키고 있는데요. 6,612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좀 더 크게 하락합니다. 1,193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가요, 장 초반에 장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었죠. 6,750선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6,750과 6,610선, 그러니까 장중 지금 변동성이 거의 한 150포인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심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개인만이 양시장 현물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인은 또 선물 쪽에서는 매수 흐름이 나오네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1,480원대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가 사실 뭐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유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WTI가 11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네, 100달러 위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는 유가가 시장에 좀 부담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상승 종목 수를 보면 코스피에서는 180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680여 개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더 심하죠. 390여 개 종목이 상승, 1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님과 먼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4월도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오네요. 네, 맞습니다. 4월 상승 근데 잘 해주고 유종의미까지 거뒀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네, 오늘 좀 약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이란 전쟁 때문에 좀 여러분들 많이 불안했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란 전쟁 좀 잊고 본질에 좀 집중해보자 말씀을 드렸었고 네. 코스피는 그 뒤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6,700포인트 돌파까지 됐으니까 꽤 의미 있는 상승폭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잘 뉴스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많이 이제 질문들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FOMC가 조금 매파적이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개사가 다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네. CSP 관련된 부분들의 캐펙스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회사별로 조금 차별화돼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회사도 좀 보이기도 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좋아 보이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오후장 되면서 갑자기 또 안 좋은 것은 이 정오즈음에서 악시오스에서 발표가 나섰어요. 뉴스가 나오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짧고 강렬한 군사 작전에 대한 부분들을 옵션지로 선택하는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 국방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에 대한 선택지를 보고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정오쯤 중심으로 인해서 악시오스 보도가 해외 쪽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유가가 더 튀어버렸고 뭐 100달러 이상 110달러까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여기에 따라 어떤 소비 심리가 또 위축되지 않을까 인플레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AI 산업이라든지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본 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연달아서 들어오면서 이제 4월 거래 마지막 날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4월 한 달로 놓고 보면은 지금 한국 지수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지수가.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이게 그렇죠. 역대급 두 번째로 월간 단위 상승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악재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정 요소가 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한 달 동안 3월 동안에 받았던 충격을 다 회복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이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이제 가면서 경신을 해 나가면서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오늘
오늘 개별적인 오늘 나온 이슈만 본다면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한동안은 우리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미국 군부가 이란 관련된 군사 작전을 이제 대통령이 브리핑했다 네. 이런 또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고 FOMC라든가 빅테크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섞였다라는 말씀 부장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일 본부장님도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4월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점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점심 이후에 그런 보도 내지는 그런 경계감이 커서 주가가 뭐 삼성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빠지니까 네. 빠지는 거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코스닥은 처음부터 약했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크게 부각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익 실현 내지는 대충 올라간 주식들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빌미가 되면은 매크로 쪽에서 가장 취약한 쪽이 수급이 약간 취약하면 금방 내려가겠죠.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내려갔다 해서 펀더멘털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뭐 건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많이 올라간 주식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빠진 거는 반도체, 그다음 전력 덜 빠진 거 이런 거 소부장 이런 거는 안 빠졌잖아요. 그러기도 삼성 전기도 실적 나왔고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부각된 주식이나 섹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오전과 오후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이익 실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미국하고 그쪽은 미국하고 이란은 어차피 그 협상을 안 하고 뭐 계속 뭐 끝판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죠.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 그러면 많이 올랐을 때는 이 실현을 할 수도 있고요. 못하면은 또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러는 거라 봐요. 좀 그게 지루하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가 어저께 쓸데없이 중간에 올라갔잖아요. 다시 내려왔는데 그것도 따지면 사실은 전자가 똑같죠. 타협했으니까 노조 타협 안 했죠. 근데 할 수도 있다. 왜? 정보가 강해서 아니면 저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설레발 친 것 같은데 그냥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시 보면은 영원히 계속 그럴까요? 뭐 저기 그 6개월, 9개월, 10개월 내년까지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새롭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지만은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니까 네.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장도 마찬가지. 네. 절대적인 장에 대한 것도 올라왔기 때문에 기다려봐 잠깐 이런 그 리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버 나오는 주식 중심으로 그런 중심으로 사시는 게 맞는데 돈이 없으면은 그 넘버 중심이 아닌 주식을 팔아갖고 사는 게 맞겠죠. 네. 어제 김정일 본부장님께서 그 클로징벨이 안 나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은 이제 뭐 쓸데없이 어제 중간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올랐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한시 구간에서 반전이 있었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그게 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도 있었고 뭐 여러 네, 가지 맞습니다. 추측들이 막 있었는데 그것 때문 맞았어요 어제? 그렇게 갑자기 오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는 딱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오늘 뭐 실적 발표되는데 뭐 오늘 아까 뭐 발표 들었겠습니다만 서프라이즈는 없었거든요. 오늘 좋은 게 꽤 있었어요 오히려. 뭐 지금 파운드 몇 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그 CR이 안 맥힐 정도니까 어저께 올라간 것이 빠지다가 올라간 것이 그런 거에 리마인드였죠. 타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5월 16일, 5월 20일 이전에 파업 시작하기 전에 네네.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싹 반영이 막판에 된 것 같아요. 쓸데없었다는 얘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노조 현장 어디 있어요? 서울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오면서 진행하러 오면서 이렇게 여의도 뭐 더현대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미 연휴에 들어가신 분위기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징검다리 연휴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우리 금요일마다 또 연휴, 그러니까 주말 앞두고도 살짝의 경계감이 있는데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는 경계감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우리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쉬는 데가 많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포인트 또
시장에서 뭐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유가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네, 뭐 WTI가 네. 110달러 언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110달러.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악시오스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이제 밀렸고 미국 나스닥 선물로 이제 밀린 게 결국 그 시간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짧고 강렬한 뭔가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제 공격하겠어? 결국 휴전으로 좀 이제 더디게 가더라도 결렬을 몇 번 하더라도 이제 휴전을 가지 않겠냐. 그런데 갑자기 공격적으로 이야기 나오니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압박은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보이고요. 역봉쇄가 굉장히 좋은 수였다 말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이란의 원유 관련해서도 이란이 계속적으로 전쟁 통해 원유 수출을 굉장히 더 많이 했습니다. 전쟁 네. 통해 미국이 이란 원유를 제재를 풀어주면서 유가를 내리려고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겼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의 원유를 팔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상황인데 지금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이 이제 수출 관련 물론 그림자 선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완화를 했겠지만 역봉쇄 자체가 이란도 수출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고 시장에서 지금 이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증산을 하면서 이제 뭐 원유를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저장고가 있는데 이 저장고가 시장에서 조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석 자료를 좀 보면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이란도 저장고가 다 찬다. 그러면 이란의 원유 유정도 이제 쉬어야 된다. 완전히 이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란의 그 원유의 좀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건 지질학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한번 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히 쉬게 됐을 때 이란은 어떤 지층의 어떤 특성 때문에 물이 스며든대요. 그렇게 되면 원유가 영원히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지층에 있다. 이란 쪽의 원유가. 그래서 원유 재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기간, 한 2, 3주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란도 엄청나게 원유를 아예 폐쇄할 정도까지 갈 수 네. 있는 위협을 갖고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배경 속에서 트럼프가 뭐 미사일이나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역봉쇄를 하면서 수출을 못하게 만들고 이제 이란의 어떤 원유 이 부분들을 조금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쏘는 것보다는 아마 압박을 통해서 뭔가 휴전을 좀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압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또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 배경이다라고 네.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엉뚱하게 오늘 이제 악시오스 쪽에서 이제 짧고 강렬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생각하지 브리핑을 했다. 못했던, 네,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탁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계속 이제 휴전이나 이런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역봉쇄를 하면서 수출을 막고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이거 퓨리 무슨 뭐 분노의 뭐 작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이코노믹 퓨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베센트 장관은 그런 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네. 터에 갑자기 웬 공격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WTI가 뭐 110달러까지 팍 튀어버리니까 시장은 이제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면 120, 103 만약에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경기에 되는 대한 거지? 부분 뭐, 네. 부러질 수 있다. 네. 이거에 대한 걱정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사실 간밤 미증시에서 보면 국채 지수, 국채 그러니까 금리 10년물이 4.4. 네, 네, 이렇게 네. 지금 가다 보니까 보통 4.4 뭐 혹은 그 이상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가 나오더라고 이런 얘기까지 사실 있긴 있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FOMC에서 네네. 약간 매파적으로 네.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몇 개 나왔죠.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예상이 원래는 영어로 somewhat elevated, 조금은 뭐랄까 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omewhat elevated, somewhat이 뺐어요.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예상이 elevated, 높아졌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소 높아졌다가 아니라 그냥 높아졌다. 네, 그걸 뺀 거가 네. 어떤 의미냐, 네거티브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었던 거고 일단 그 파월이 이제 5월 15일 날 의장을 그만두는데도 네. 연준 이사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FOMC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계속 그렇죠. 한 표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28년 1월 달까지니까 1년 반 이상 더 남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내부적인 분열 내지는 내부적인 이견의 지속적인 표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금리나 진짜 물 건너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진짜 물 건너간 것처럼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니까 매파적 해석이 가능한 코멘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제 마감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코스피는요, 1.3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6,598선으로 오늘 결국 마무리가 되네요. 6,600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6,598선입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이자 역대 최고가 6,750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큽니다. 2.3%. 1192, 그러니까 1200포인트를 내주는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1200포인트, 26년 만에 돌파 막 이랬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죠. 1192. 코스닥이 최근에 코스피 오를 때 상대적으로 오르는 날 못 오르고 떨어지는 날은 이렇게 좀 더 떨어지고 뭐 이런 흐름이 최근에 좀 감지가 되네요. 수급적으로 보면요.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사줍니다. 개인 1조 8천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순매수 흐름이고요. 코스닥에서는 6,500억 원 넘는 순매수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매도해주는 흐름이었고요. 기관도 오늘은 양시장 매도로 일단은 찍히는데 장 후반 들어서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매도 규모를 줄이는 것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도 포착이 되네요. 자, 달러원은 역시 1,480원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지수가 그렇게 빠진 만큼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파란불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23만 원 찍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22만 원대로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 넘는 하락세군요. 하이닉스가 0.5% 하락입니다. 128만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SK스퀘어가 1.3% 오르면서 하이닉스하고는 또 방향성을 달리하는 게 또 특징적인 점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4%대 하락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저는 좀 궁금해서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차는 로봇 밸류를 오늘 못 받는 건지 4%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LG 엔솔 2%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특징적으로는 기아도 3%대 하락하는 모습, 삼성물산도 오늘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았네요. 그런 가운데 LS일렉은 1.8% 상승입니다.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3% 하락, 미래에셋증권도 4%대 하락. 그런 가운데 한미반도체 오늘 좋았군요.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 있지 않았나요? 4%대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군요. 현대 로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1.7%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HD 현대도 3%대 상승. LG전자가 선전해 줬네요. 3.7%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에코프로가 4%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고요. 에코프로 BM도 3%대 하락, 알테오젠도 3%대 하락, 오늘 삼천당제약이 6%대 또 하락을 기록을 했군요. 그런 가운데 리노공업 좀 바짝바짝 빈답니다. 6%대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사실 시총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파란불을 켠 가운데 그래도 주성 엔지니어링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오테크닉스가 9%대 좀 큰 폭으로 빠졌네요. 보로노이가 4%대 하락이고요. 그리고는 빨간불 오랜만에 이렇게 포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다 볼 수가 있고요. 유진테크도 7%대 하락입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은 비츠로스리군요. RFHIC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서 오늘 장비 쪽, 장비 쪽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통신 장비 쪽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두 분의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시장 특징 어떤 점 좀 눈에 띄세요? 네, 우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빅테크 실적이 가장 지금 눈에 띄게 빅테크. 이야기됐던 거잖아요. 4개나 발표가 됐죠. 네, 자료 좀 보시죠. 지금 좋아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CSP 클라우드 부분에서 역시 알파벳이 독보적이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알파벳이 급등을 했었고 나머지 종목은 또 빠지는 종목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예, 구글 클라우드 이게 회색 부분이 이제 알파벳 쪽이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률 비교를 해보면 월등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주가 상향이 계속됐었고요. 물론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같은 경우도 39에서 40% 정도의 성장을 그대로 유지는 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은 빅테크들의 실적은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왔고요. 그다음 캐펙스 부분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알파벳 쪽에서 캐펙스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7년 캐펙스를 significantly 아주 이제 눈에 띄게 그죠? 인크리즈 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고 있어서 캐펙스 이수는 여전히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전체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각 아마존, 애플, 알파벳 등을 포함해서 캐펙스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조금 눈에 쉽게 보려면 한번 다음 보세요. 네. 자, 이거 보시면은 메리츠증권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캐펙스 추이가 쭉 나와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당연히 좋죠. 메타가 살짝 줄어들었죠. 메타가 살짝 줄어들었고요. 약간 크게 봤으면 네네. 좋겠는데 어쨌든 네네. 대략 보여요. 네, 네네네. 살짝 줄어들었는데 네네. 실적이라는 것들이 좀 이제 캐펙스나 이런 것들이 살짝 그렇지만 네. 뭐 메타도 결국 이제 많이 하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메타는 숫자가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보다는 어쨌든 주가가 좀 안 좋았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괜찮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연간 캐펙스 추이나 가이던스는 대부분 보면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죠? 대부분 다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아마존이 조금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이게 개별적으로 알파벳이 되게 좋았잖아요. 캐펙스 추이나 이런 것들, FCF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존이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FCF예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이게 이제 200억 달러 이상이었던 게 여기 네. 보시면 이게 확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제로에 12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자금을 채권 등을 발행해서 빚을 떠안고 갖고 와야 되겠네. 투자를 하려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조금 오늘은 이제 발현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서는 캐펙스 상향 조정이 계속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이 안 좋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CSP들이 이제 들쑥날쑥하면서 알파벳은 올랐고 뭐 다른 종목들은 메타도 빠지기도 했고 그런 종목이 차별이 되긴 되지만 전체적으로 캐펙스의 상향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합을 볼까요? 총합을 보시면 26년 추정에 관련된 캐펙스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가이던스가 반영되면서 빨간 쪽에서 이렇게 추가로 올라갔죠. 더 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네. 빅테크 캐펙스를 합해 보니까 캐펙스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이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멘텀은 개별적으로 뭐 메타가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뭐 FCF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면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빚을 떠안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캐펙스는 올라간 것이 일단 메모리 쪽에는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들이 이게 속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반도체 ETF인데요.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이게 18거래일 올랐을 때 자료인데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RSI도 70 이상으로 85까지 올랐었어요. 네. 이틀 전에.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올 만하다는 기술적인 지표까지 들어갔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얼마나 빠질 것이냐 고민이 많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과거에 18거래일 이상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보니까 한 달 내지는 뭐 한 달 반, 석 달 보면은 드문드문 이렇게 쭉 빠졌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18거래일 이상 땡기고 기술적 과열 국면 이후에 그런 국면을 한번 엮여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서 한 석 달, 길게는 석 달, 짧게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조금 조정을 받더라. 네. 근데 깊게는 안 받죠. 근데 좀 길게 보면 18거래 이상 이렇게 연속 상승 뒤에 한 6개월, 9개월, 12개월 상관으로 보니까 100% 확률로 다 이제 상향 돌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반도체가 조금 밀릴 수 있고 연속적으로 오른 뒤에 조금 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등은 줬어요. 네. CSP가 약간 쉬어가면서 약간 밀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반등을 주고 있고 근본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쪽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조금 쉬어가더라도 네. 뭐 그런 영향 속에서 너무 패닉에 뭐 휩싸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의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들 대거 정말
이렇게 몰리는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거 실적이 발표가 됐고 캐펙스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반도체와 엮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일단 중요한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건지 그렇다면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의미 있게 좀 볼 부분이 있었는지 반도체 관련돼서도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네, 빅테크 실적은 크게 문제가 된 건 하나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다. 그냥 주가가 시간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거는 메타 다운, 구글 업이죠. 맞아요. 7% 플러스 구글, 메타 다운이에요. 근데 메타는 캐펙스를 늘려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한 1,250억인가 1,150억을 했는데 한 1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한 7% 정도 높였어요. 100억 불. 그것 때문에 빠진 거고요. 높였기 때문에 빠진 거고 구글은 잘 나왔는데 잘 나온 게 정도가 아니고 돈을 번다. 돈을 번다는 거고 아까 보여주시는 거 60몇 프로 완전 혼자 앞서 있잖아요. 전분기도 40몇 프로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를 확 줄이는 게 아닌 개념이니까 우리한테는 하등에 나쁠 게 없는 거고요. 뭐 그 정도고 오히려 다른 거 좀 말씀 안 하신 거나 아니면 그거 말씀드리면 좋아요. 네네네. 어떤 포인트 보세요? 볼까요? 네, 보시면 그냥 쭉 보면은 아까 요거 그냥 쭉 넘어가면 살짝 보면 구글은 다 좋았다. 네네. 구글 관련된 브로드컴 좋고 구글 관련된 회사도 있잖아요. 뭐가 있나? 구글은 이수페타스가 구글랑 관련되나 모르겠어요. 그럴 거 같아요. 메타는 돈 잘 번다. 돈 잘 버는데 캐펙스를 늦으니까 좀 짜증나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아까 말한 프리캐시플로우 줄어드는 거 그것 때문에 근데 시간에서 다시 올랐어요. 네. 마이너스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돈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얘네는 어쨌든 그 돈 쓴 것이 캐펙스 프리캐시플로우 준 거하고 비교해서 약간 찝찝한 거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텐션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 에이전트 AI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데 제가 그 콜스크립트를 못 봤지만은 충분치 못한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에서 아까는 빠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넘어가고 퀄컴이 말씀드린 이건데 퀄컴이 오늘 실적 발표됐어요. 네. 휴대폰 관련되는 건데 실적 뭐 부합했습니다. 낮아진 실적에 부합했어요. 그런데 가이던스는 안 좋았어요. 주가가 폭락해야 되자 생각을 하지만 이번 분기 지금 4, 5, 6월 달이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에 스마트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바닥을 댈 수 있다는 기대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출하량도 줄고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퀄컴이 올라가면 또 관련되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코멘트는 이거죠. 메모리의 부족 현상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출하량이 힘들고 반도체가 올라가서 얘네들도 쉽지 않아서 이번 분기까지 안 좋다. 이번 분기 바닥이다.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이거죠.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중반이 아니고 하반기까지도 될 수도 있지 모른다. 이런 얘기 했는데 본부장님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네. 비슷하게 느낌을 설명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네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주가 왜 갔을까? 많이 이제 네거티브 반영됐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어디 뭐 프리 캐시플로우 어쩌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빅테크 모금안에 갑자기 반도체가 오르고 뭐 투자하고 하면은 얘네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건 뭐죠? 자사주 매입, 소각, 그다음에 이런 리턴에 대해서 배당 확대 이게 기본 룰인데 네. 이게 흔들릴까봐 걱정이 돼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과거처럼 20배, 25배 못 가고 옛날부터 내려가는 건데 퀄컴 같은 배당을 확대한다. 예. 뭐 자사주 매입 회사를 한다. 뭐 이런 강력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사람들이 친절해야 돼. 퀄컴은 복잡하거든요. CPU도 하죠. 요즘 CPU 나이 있잖아요. AMD 뭐 얘네들 CPU, AI 네. 추론 가속기, 에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올해 말에 뭘 나오는데 이 얘기를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은 쏘쏘하거나 오히려 이번 분기까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 것들이 받아서 주가가 아까 16% 지금 한 13%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서 이걸 봤을 때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나쁘지 않는 거죠. 예. 펀더멘털은 이슈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삼성전자는 아주 간단히 얘기할까요? 세 가지. 네. 네. 일부 고객하고 메모리 장기 계약 완료했다. 네, 요거 두 번째 같은 연상선인데 지금 다음 달에 오는 거 말고 지금 접수 완료된 수요만으로도 내년도에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한 수급의 차질
쇼티지 하잖아요. 쇼티지의 그 격차가 지금보다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 이걸 전혀 테이크 안 했죠. 예. 보고처럼 네네. 많았죠.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운드리 관련되는 거는 뭐 오사트라든지 뭐 네. 다른 적도 관련이 되는데 이나노 쪽에 수주가 임박했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다. 이 규모를 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든지 수급에 대한 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는 기대했던 거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건만 주가는 전혀 반응을 못해서 아쉽다. 뭐 다른 건 얘기할 거. 물론 삼성전자가 로봇을 뭐 내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관련되는 주식도 있고 뭐 했다는데 그거는 우리 그 누구죠? 젠스랑 따님이 장녀.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LG전자 방문하고 뭐 또 어디 방문하고 네네. 뭐 이렇게 했다니까 그 영향 받은 거죠. 두산 로보틱스하고 뭐 한다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가고 맞아요.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갈 건 없죠. 사실은 갈 이유 없습니다. 유가 올라가고 만약에 안 좋고 그러면 자동차 판매 자체가 경기가 안 좋으면 망가지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다. 넘버가 있는 주식도 잘 안 가는 판에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도 이거 좋은 얘기 했으면 주가 안 가잖아요. 2% 빠지는데 어떻게 현대차가 가겠어요? 네.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상 끝. 그 컨퍼런스 콜에서 노조 관련된 얘기는 만약에 파업이 있더라도 생산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는 정도 멘트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거보다는 네. 그 노사 합의가 안 끝나서 네. 1분기 실적에는 성과급 충당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은 2분기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2분기 협상이 끝나야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만약에 70조, 80조, 90조 하면 거기서 그거만큼 빠져야 되겠죠. 그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미확정이다. 알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숫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나왔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만 53조 7천억 원으로 번 거죠. 이렇게 나왔다. 컨퍼런스 콜에서 또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부장님으로 갈게요. 부장님 또 시장 포인트 뭐 볼까요? 네, 네. 이거 한번 보죠. 네. 지금 좀 전에 그 장렬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요 화면을 좀 보면 이게 파운드리 발표였거든요. 2분기에 HBM4 관련된 양산 뭐 이렇게 이야기가 구체화 맞아요. 메모리 쪽은 됐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중요하게 됐던 게 이겁니다. 파운드리 쪽에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간 확보.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납품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 광통신이나 통신 장비주가 같이 올라간 게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RF 머티리얼즈, 뭐 RF HIC, 뭐 RF 붙은 종목들이나 오늘 일부 이제 장비. 통신 장비주도 네. 올라간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콜 나오면서 뭐 실리콘 포토닉스 한다고? 그리고 뭐 계약도 뭐 오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 되니까 이제 광통신 쪽이 오늘은 좀 선제적으로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 보시면은 최근에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 캐펙스 증가율을 보면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합계를 보면 지금 수요는 괜찮잖아요. 이게 보통 서버 디램 쪽으로 서버 AI 쪽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요가 괜찮은데 26년 보시면은 디램 토탈 탑3의 토탈 평균 웨이퍼 캐펙스 증가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4%또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28년 정도 돼야 13%로 올라간다고 추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캐펙스의 상향이 너무 이제 더딘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밀어 올리는 것이다. 아까 이제 장렬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26년, 27년 타이트할 거다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캐펙스 증가율은 워낙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LTA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을 30% 정도까지 받는다. 엄청나게 높게 받는 거예요. 과거에 장기 공급했을 때 10% 미만으로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도 파기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1년 미만으로 또 장기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선수금 30% 이상 받는 것으로도 이야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3년에서 5년으로 엄청나게 길게 하는 것이고 이게 공급사가 아니라 수요 측에서 바인딩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LTA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량만 바인딩하는 것이지 네. 가격 바인딩은 아니다. 네. 가격은 분기나 반기나 갔을 때 가격이 위로 움직이면 네. 높은 가격으로 또다시 가격은 또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물량 바인딩만 한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이런 것들도 과거의 사이클론에 따른 뭐 반도체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있고 그게 논리가 이제 점점점 이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마 반도체 쪽이 좀 좋아진다 보는데 자, 오늘 제가 뭐 키움증권 한재영 연구원을 잠깐 만나기도 했지만 지금 보시면요. 26년, 27년 영업일 보면 26년이 지금 830조 원대 이익을 본다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27년 영업이익이요. 이게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넘어요. 네, 근데 한재영 연구원 말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 12배 정도 준다. 그러면 진짜로 10,000포인트가 코스피는 돌파를 해야 된다. 만스피. 네, 네. 근데 그게 세상에. 12배예요. 이제 네. 우리가 과거 고점의 PER 밸류가 13배 정도까지는 갔었거든요. 고점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좋을 때. 근데 12배 정도 줬을 때 내년 1000조 넘게 나오는 이걸 네. 가지고 이게 뭐 하향 조정만 되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막 코스피 10,000포인트를 불러도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결국 시간이 하반기로 가면 EPS 하향이 결국 나올 수가 있잖아요. 상반기에 좀 좋게 보다가 하반기 가니까 좀 낮춰야 되겠네라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8,000포인트 이상 정도는 좀 합리적으로 불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시면 결국 반도체의 이제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이 전체 코스피의 6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를 놓치고 가기엔 좀 어렵다 이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시간별로 봤을 때 코스피도 증가하지만 그 가운데 섹터를 보면 조선업종 증가세이고요, 방산 증가세이고, 하드웨어 증가세, 뭐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 괜찮죠. 증권도 증가세이고, 뭐 건강관리, 건설도 증가세, 기계, 뭐 화장품, 호텔레저 다 이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증가세가 눈에 띄게 띄는 것들은 여기 이제 조선, 방산, IT, 하드웨어, 뭐 네. 증권 이제 주도 섹터로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관심을 그대로 가져가시되 다만 이 코스피 수익률에 대해서 왼쪽으로 가 있는 것들은 코스피 수익률보다 이제 아웃퍼폼을 했던 섹터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코스피 수익률보다 낮게 언더퍼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익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보시면은 뭐 화장품, 뭐 호텔 레저, 건강관리 이런 게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여기는 올라가는데 코스피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섹터다. 화장품 요새 오른 것 같지만 아직도 네네. 그리고 호텔 레저, 뭐 유통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최근에 뭐 백화점주, 왜냐하면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면 백화점이 좋아진다. 네. 뭐 소비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등등 5월달에 또 이제 춘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월부터 인바운드가 많아지고 네. 호텔 뭐 이런 쪽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야기 나와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더 오른 섹터도 상당히 주목을 가져야 되고 기존의 주도 섹터, 조선, 막 방산, IT 등 이쪽은 계속적으로 주도 섹터로서 갈 수도 있다. 역시 이제 반도체를 포함이죠. 그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지금 전 세계 PR 보면요. 이제 포드로 보면 지금 6.8배까지 떨어져 있어요. 7배 뭐 아니면 지난주까지 하면 한 7배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포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더 떨어지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떤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아직도 있다. 절대 지수가 높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이익 추정이 굉장히 네네. 높다. 빠르고 네, 높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빠지니까 걱정하신 게 그거잖아요. 신용장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급락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 네. 그 이야기인데 이 보시면은 여기 핑크색 보시면요. 신용장부가 기하급수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게 뭐냐면 예탁금 대비 신용장고의 비중이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밴드 하단에 있어요. 그 예탁금이 한 130조 좀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빠르게 늘었지만 예탁금 대비 신용장고 추이가 밴드 하단에 놓여 있어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탁금에 비하면 그렇죠. 많이 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살 예탁금 지금 대기 자금이 많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막 살 자금은 없고 풀로 차가지고 예탁금은 요만히 있는데 신용장고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막 빠질 때 막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시장이 과거에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한번 무너지면 반대 매매나 이게 무섭다 이럴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자료를 한번 보는 것인데 보면 예탁금 대비 신용장고 비율은 밴드 하단 정도로 내려와야 돼. 이게 2000년도거든요. 예, 그때
그때 추이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수는 있겠죠 시장이. 근데 막 급락 투매 뭐 받아주는 데 없고 막 이런 건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빠지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수급이 받쳐주는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네.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세린 메이 나옵니다. 이제 5월달 더 보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매년 하는데 네네. 근데 또 4월 맞습니다. 말일에 예. 빠지니까. 근데 시즈널리티를 보면요. 네. 3월부터 5월 보면 이게 보시면은 별로 안 빠져요. 위에 보시면요. 실제로 8월부터 10월까지가 빠집니다. 근데 세린 메이라는 말이 왜 나온 걸까요? 글쎄요. 뭐 중식 교훈이 나오는데 어. 실제 통계치를 보니까 네. 5월 달에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빠지고 오히려 5월에 사서 8월에 파야 된다. 그죠? 5월에 사서 8월에 파야 된다. 8월부터 10월까지가 안 좋고요. 올해는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스러워서 세린 메이보다는 좀 지금은 이제 숫자나 밸류에 좀 집중하시면서 너무 또 겁내지 마시고 5월을 좀 맞이해 보자. 근데 문제는 4월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역대급으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5월은 좀 쉬거나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월에 너무 큰 급등락이 있었고 4월에 그걸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냈고 뭐 이런 부분들이 5월에는 약간은 좀 슬로우다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세린 메이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용은 님이 2,000원을 지금 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해요. 시장 얘기 같이 나눠주시고, 시장에 대해서 소회 나눠주시고, 뭐, 박근영 부장님 자료 너무 항상 좋고 명료하게 말씀해서 좋다. 뭐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고요. 본부장님은 늘 팬이 많지만, 본부장님 요즘에 차분하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본부장님 목이 아프셔서 그러시나? 원래 차분해요. 여러분들이 제 인생에서 제가 이제 다 아니까 이제 60인데 20년 전 40 하고 20대 20 하고 다르죠. 한 세 번의 페르소나가 바뀌었어. 여러분들 지금 보는 모습이 제 본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이 김장렬의 자아다. 찐 자아다. 아니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기대치가 이만큼 높았는데 컨센을 하회하시면 어떡합니까? 원래 컨센 하회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저는 다 어떤 모습도 뭐 다 존경하지만 저는 다 좋습니다. 존경하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우 이제 차분하시다고 좀 아프신가 뭐 이런 걱정도 요즘에 왜냐면 목도 좀 안 좋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요게 내 찐자다 좀 이런 폭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흥분하고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강의하시는 날이 또 오잖아요. 그것도 자하고.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해서 조용히 어. 고독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와이프한테 혼날 일이지만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아이세요, 아이. 아이가 MBTI. 아이. 원래는 아이죠. 아마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완전히 아이였고 회사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고 2로? 그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안 와. 그러면 잘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구나. 증권사 다니면서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30대 네. 때니까 그런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네. 원래 바탕은 30대 이전에 형성된 게 있으니까 뒤죽박죽입니다. 그 예전에 그 지성인가 지성? 지성? 탤런트. 네, 지성 네, 배우님. 그 지금 네네네. 와이프 예쁜 여자랑 결혼한 여자. 아, 네네네. 네. 그 친구가 무슨 이상한 페르소나 성격 5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한 5가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렸어. 아, 그 중에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의 찐 자아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정보 말씀드려요? 정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좀 말 건넨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휴일이기도 하고 우리 본부장님 몸 좀 나아지셨나 해서 좀 말 좀 걸어봤어요. 저기 그 하는 것도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쉬는 날이잖아요. 네, 화요일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가서 한참 쉬어서 좀 말씀드릴 거 있는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요. 네.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이제 안 좋은 딴지 좀 얘기예요? 걸어보려고. 딴지? 들어와. 네, 딴지. 현대 건설하고 삼성 전기. 현대건설과 삼성전기 좋아요. 어떤 얘기예요? 이거 네. 보시면 이거 보실까요? 네. 준비된 거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보시면 오늘 나온 건 아니고 NH투자에서 나온 게 있어요. NH투자에서 지금 오늘 얼마죠? 16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현대건설이 아마 그럴 겁니다. 18조. 현대건설 16만 1,800원. 18조 네. 정도 시총이고 네. 제가 아마 20조 정도 됐을 때 저는 이제는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좋아했지만 여기 리포트가 그저께 나온 게 NH 30만 원짜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리포트들은 보통 20만 원 초반 정도거든요. 근데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28년도 PER 40배요. 일단 뭐 현대건설 원자력이니까 오케이 28년 40배. 그다음에 리포트를 보니까 뭐 전문 인력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된다. 원전 프로젝트만 걸리기만 하면 페르미 그것만 하면은 네. 근데 페르미 단계가 지금 피드 단계 끝나기 전이니까 피드 하고 나서 이제는 EPC 단계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설계를 이게 네. 구도를 짜는 거니까 사실 확정된 게 사실 없는데 하여튼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구독자님한테 한 거는 여기 PER 40배 타당성 시장에서 악유업을 함. 악유업을 예상. 제가 딴지 거는 거 아니고 그럴 수 있다. 나 말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혼자 30만 원일까? 근데 그리고 다른 리포트 봤어요. 동시에 나온 게 많아서 요거는 제가 요 표시했죠. 그 뭐라 그랬죠, 제가? 요거는 좀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 표시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렇다고 이 친구 이분의 목표 주가를 제가 따라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눈에 띄어서 이분은 19만 원 했어요. 19만 원이니까 지금 16만 원에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리포트를 쓰는 방식입니다. 숫자의 신뢰가 더해지는 구간. 그러면 뭐죠? 아 뭔가 좀 이게 왁구를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만드는 건데 일단 그럴싸해요. 예, 한번 보실까요? 원전 가치가 있고 원래 건설 가치가 있죠. 예, 구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건설 가치는 1배. 뭐 그거 뭐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적자만 아니면 1배.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도 원전 가치는 삼성 E&L 과지 않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얘네들이 지금 주가 얼마가 아니고 예전에 수주 받고 시가총액이 많이 갈 때 그때 랠리일 때 2007년대 그 당시에 수주가 만약에 10조면은 시가총액을 3조로 받았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져와서 컴비네이션 해보니 대충 2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건설업도 원래는 예전에는 0.7배였는데 이것도 1배로 높여주고 요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 되긴 된다. 네. 근데 요거를 가치를 이렇게 했다. 이거 악유가 되죠. 이것도 나는 뭐 0.5배 이상 간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20만 원도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이 될 수 있는 넘버를 줬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30만 원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꼭 맞았다는 얘기지 아니지만 네. 그 스트럭처를 바라보는 방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시라는 얘기죠. 네. 리포트 할 때 이렇게 쓰면 그렇게 구분해서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저희가 반도체만큼 아는 거 아니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아까는 sum of parts 또는 그냥 28년 거 미래를 봐 40배 느낌이 다르잖아요. 미래를 봐 40배 하고 sum of parts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10만 원, 20만 원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삼성증권에서 한 거는 16만 5천 원. 이 사람은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럼 16만 5천 원 지금 뭐죠? 지금 주가네? 그러네요. 예. 근데 보니까 목표 주가를 2배를 했는데 과거에 ROE하고 PBR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이거 갖다가 그림 그려서 맞췄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렇게 ROE가 이거면 PBR이 이렇게 되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이닉스 옛날식으로 하면 3배 이상 못 주거든요. 옛날식으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좀 프리미엄을 줬어. 아무래도 느낌이 좀 가벼워서. 근데 프리미엄 140% 뭐고 150% 뭐고 200% 뭐고 125%는 뭔지 그 악역을 하죠. 그래서 물어보죠. 야 이리 와봐. 왜 140%야? 125%가 아니고. 그럼 그 전에 네 마음은 100%였어? 올라간 거야? 200% 줄까 봐 하는데 그 전 목표 주가하고 올라가는 게 찝찝했어. 야, 자의적인데 네. 하여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6만 5천 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불만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페르미. 네. 페르미가 중요한데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오더를 준다는 건 주가는 개판됐어요. 왜 주가가 빠졌는가 보니까 페르미가 CEO하고 CFO가 동시에 얼마 전에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얘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자체 리스크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얘는 포인트 아웃 했어요. 그걸 마음에 드니까, 그걸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많이 못 주겠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연구해 볼 만해요. 제가 이 페르미 CEO가 그만두고 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의미 제가 잘 몰라. 근데 그런 걸 포인트 아웃해서 지금 주가에서 따라가기 애매하다. 이렇게 한 거랑 이거는 서머 프라츠 해가지고 삼성 E&L이니까 이거보다 얼마 좀 덜냐 이렇게 해서 19만 원, 20만 원 한 거라 이런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딱 불러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이 30만 원 40배 이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더라도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지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칭찬해 줄 만한 거는 신영증권의 이분은 칭찬합니다. 왜요? 논리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요 이상 피곤한 재미없으니까 네. 삼성전기는 시간 넘어가고 안 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도 궁금한데 좀 요약해서라도. 네. 네, 그럼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단계에 올라가서 시장의 컨센에 비딩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니, 삼성전기 오늘도 잘 가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제가 틀렸어요. 네. 70만 원 갈 때 저는 못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씨 10명 들어갔으니까 제가 완전히 그러니까요. 틀렸죠. 어저께 말씀하신 거 리포트를 제가 어제 못 봤죠. 아, 네, 이게 이겁니다. 한번 네. 보시겠어요? KB. 네, 읽어주세요. 실적 대폭발에 대비하라. TP 100만 원이 넘었네요. 그 이전에 이전에 60만 원. 와. 요거는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하는 리포트 볼 때 처음에는 그 친구가 초짜가 아니면 그 전에 뭘 했는가 봅니다. 그 전에 얼마 만에 업데이트 했는가. 그거를 꼭 봐요. 예, 그걸 보지 않으면 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어쨌든 리포트는 센세이션했습니다. 대폭발이래. 그러니까. 예, 폭발한다는데 안 사고 배겨? 예, 일단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거 볼까요? TP가 51배 어떠세요? PER 51배? PBR 7.2배? 뭐 조선하고 뭐 하더라도 조선도 될 거 아니고 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대형주 가운데는 7배 뭐 나오는 게 뭐 50배 역사가 없을걸요? 네.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 레인보우는 얘기해. IT 비슷한 거. 이길 수 없죠. ISC 뭐 이런 거. 소부장들이 한미반도체. 한 4, 그쵸. 50배 이렇게. ISC, 이제, 리노고, 오프터스 50배가 참. 네. ISC가 50배 되나? 근데 50배 했어요. 근데 오케이. 근데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냐면 이렇게 최근에 이거 말고도 KB 대신 IM이 나왔어요. 네. 목표 주가는 다릅니다. 목표 주가 보시면 KB는 100이지만 대신하고 이거는 90만 원 정도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실래요? 이거 잠깐 보세요. 이익률. KB가 올해 평균 이익률을 12.8. 내년에 이익률이 18.6. 어. 확 내후년인데 거기다 23. 어. 여기 다 안 적었어요. 네네. 29, 30, 31. 얘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에서 목표 주가 했는데 끝단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지긴 하거든요. 왜? 서버향 비중이 높아지면 서버향의 마진이 높아요. 네. MSC 같은 게. 그러니까 아는데 그 타증권은 뭐 대신에 지금 이분은 노땅인데 오래됐으니까 보수기겠죠. 미안해요, 박강호 씨. 우리 같이 늙어가는데 천천히 오를 수 있죠. 네. 속마음은 18%인지도 몰라. 근데 또 하나는 IM은 11, 17%, 20%. 오. 근데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평균 MACC 마진은 10% 초중반이에요. 근데 서버에 들어가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마진이 높다는 거라는 거고. 비중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서버의 비중이 전체 서버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30%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달라진다는 건데 과연 사람들이 10% 중반대 후반대를 바로 믿어줄까요? 아니면 천천히 확인할까요? 여기에 따라 갖고 PER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익 전망이 올해 여기 1조 6천억 비슷하잖아요. 내년에 거의 3조, 2조 이 차가 나니까 목표 주가가 100만 원, 90만 원이고 지금 주가가 얼마라고? 87만 원. 80. 그러면 여기서 쫓아갈까? 83만 원. 83만 원 좀 내려갔네. 여기 쫓아갈까? 제 룰에는 저는 못 쫓아가. 근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네. 삼성전기를 네. 쓰신 KB 네. 애널리스트가 네. 혹시 삼성전자도 커버를 하는 그분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네. 다릅니다. 예. 아니고. 지금 하이닉스가 70%가 넘고 OPM이 삼성전자도 60% 중후반이잖아요. 그 네모디기는 그렇죠. 네. 근데 PER 뭐 5배, 6배인데 70배 주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목표 주가가. 50배 PER. 예. 네. 50배 주면 100만 원. 저는 못 쫓아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부장님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일단 틀렸어요. 네, 롯데 제시를 해드린 삼성전자 거예요. 틀렸어요. 70만 원대. 전기. 사실 그때 약간 80문은 어. 저 때문에 팔았어요. 아 근데 이제 수급은 못 이겨요. 네.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수급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급으로 땡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또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온 상품 잠깐 소개하고 나서 잘하셨어요. 네, 부장님 자료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요 옷입니다. 요 티 저 들어오기 전에 칭찬 좀 받았어요. 요거 네, 잘 어울리고 예쁘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아, 저만 입어서 제가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입어도 잘 어울릴 만한 예쁜 티셔츠 갖고 왔습니다. 단톤 포켓 반팔 티셔츠고요. 5만 원대로 구성해서 갖고 왔어요. 59,000원입니다. 일본 매장 정품 직수입 상품이고요. 70%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요. 남녀 공용입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차콜 이렇게 색깔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화이트 입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포켓, 네. 조그만 주머니가 왼쪽 가슴 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포켓에 단톤 로고, 스몰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요거 단톤 참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들어오기 전에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진심을 얘기합니다. 네, 예쁘다고 요거 탐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실물이 굉장히 예쁜 단톤 포켓 반팔티 59,000원. 아, 여름입니다. 이제 뭐 5월이죠. 내일이면 5월이니까 이제 날씨는 점점 더워질 텐데 반팔 티셔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딱 요 정도 그리고 70% 할인된 가격에 저희가 59,000원에 구성을 해왔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 오버핏이고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떨어진 실루엣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흰색을 입고 싶어서 사이즈가 사실 없는데 그래서 라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그냥 좀 넉넉하게 입었구나라는 느낌으로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게 입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블랙, 화이트, 그레이, 차콜 데일리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최적의 컬러니까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템이니까 하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진짜 싫은 거 진짜 여름 뭐 다 좋지만 싫은 거 2개 있다면 더운 거랑 또 하나 벌레잖아요, 여러분. 벌레. 자,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벌레 퇴치기입니다. 벌레 퇴치기. 웰핀 무선 벌레 퇴치기 갖고 왔는데요. 5만 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무선 벌레 퇴치기 요거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저희가 불을 켜놨거든요. 저 화면에 나오는 불이랑 같은 색인데 이 불도 색깔이 변해요. 네. 근데 변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불을 켜두기만 해도 벌레가 램프가 이렇게 켜지거든요. 근데 벌레를 유인합니다. 네.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저렇게. 그러면 벌레를 유인해요. 그래서 벌레가 그 안에 들어와서 얘는 그 벌레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60도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강력 퇴치를 하게 되고요. 무독성이고요. 무연이고요. 냄새도 안 나요. 무취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벌레 그러면 요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소리 있거든요. 요걸 제가 이제 시끄러울까 봐 안 누르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요 소리 돌아가면서 그 벌레를 쫙 청소를 해줘서 요 밑에로 다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만 싹 빼서 탈탈탈 버려주시면 끝입니다. 자, 여름에 정말 저 벌레 모기가 제 피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 벌레 진짜 너무 무서워하는데 요거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레 퇴치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부장님 나오셨는데 고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뭐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이에 또 고기를 할까봐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또 오늘은 고기를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다음에 말씀을 하죠. 다음에 알겠습니다. 자료 가볼까요, 부장님? 하나만 좀 볼까요? 좋아요. 이거 보시면요. 이제 최근에 전선 변압기도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좀 비싸다 할 수 있으면 최근에 반도체에 따라서 올라가는 전선 변압기 쪽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 산일전기 좋았죠, 그죠? 산일전기가 급등을 했는데 블룸 에너지향 쪽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변압기 공급 수주인데 이게 기존에는 그 이튼이나 그다음에 뭐 슈나이더 이런 전력 솔루션 업체들이 하던 쪽을 직납으로 이제 바로 산일전기가 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물량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공급계의 가능성까지 열어지면서 산일전기가 급등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변압기보다는 산일전기가 또 밸류가 또 싸게 거래됐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것도 부각이 된 거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LS엘렉이나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해외 쪽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요. 자, LS엘렉은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자, 오른쪽 축이 이 왼쪽의 그림의 오른쪽 축은 27년 기준 EPS인데 가로축이 EPS의 증감률이죠. 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EPS의 증가율이 높다는 거고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배수가 높은데 LS엘렉도 50배 가까이 올라왔죠. 비싸긴 해요. 네. 예, 근데 예, EPS 증감률이 거의 70% 가까이 올라옵니다. 같이 가네요. 엄청나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 가로축, 세로축에서 가운데 이렇게 가면 이게 평균치 이제 그 기준점일 될 텐데 LS엘렉은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EPS 성장률도 같이 가면서 굉장히 모범생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위 번호 봐도 높은 배수에 다소 좀 낮은 EPS 성장률이 있지만 이제 비싸긴 하죠.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있고 현재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본다면 EPS 성장이 좀 낮아요. 조금 저조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배수는 높죠. 그러니까 좀 최근에 주춤한 이유가 요거였어요. LS엘렉이 급하게 올라간 것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서 LS엘렉이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EPS 상향과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소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도 이제 적정한 EPS 상향도 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슈나이더엘렉이나 이튼이나 다른 거 보시면 델타 일렉트로닉스 이거 보면 EPS 상향이 상당히 높은데 배수는 또 낮게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뭐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 가면 이게 28년 기준입니다. 자, 보면 국내 전력기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나 보면 가로축 이렇게 해서 쭉 봤을 때 똑같은 논리인데 LS엘렉이 여전히 상당히 모범생처럼 나와 있죠. 네. EPS 상도 28년도 높고 주가 배율도 이제 35배에서 40배 사이 정도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높은 배율입니다. 뭐 현대엘렉트릭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조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는 있지만 EPS 상향도 30% 정도 되고요. 자, 보면 밑에 효성중공업이 어떻습니까? EPS 상향이 더 많이 되는데 25배 정도밖에 못 받아요. EPS가 30%. 그러니까 좀 보면 효성중공업이 좀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죠. 이런 표를 보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EPS 상향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네요. 예, 배수는 낮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는 회사로 상대적으로 해외 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국내 전력기가 많이 올라왔고 일부 종목들이 27년 기준으로도 50배 가까운 종목들이 있고 28년 기준으로도 뭐 35배, 40배 정도 와 있는데 EPS 상향이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다,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다는 네. 부분들이 결국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산일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근데 아주 싸진 않습니다. 글로벌 피어 대비 아주 싸진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숫자가 나와주고 성장률을 좀 보여줘야 되는 단계까지 주가는 좀 왔다. 단기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산일전기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역에 대해서 SOFC 쪽에 고체 산화물전지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신규로 터지면서 오늘 급등을 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 산일이 그게 특수 변압기 있죠. 맞아요. 신재생 이런 네. 쪽에 때문에 마진이 높아요. 아. 근데 그래서 밸류가 사실 더 받을 수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네, 다른 변압기가 다른 거거든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목표 주가를 뚫었고 오늘로써 싼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벗어났어요. 산일. 산일도. 산일. 그러니까 적정 밸류를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네.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신재생하고 이런 쪽의 개념을 받으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그 목표 주가가 드디어 달성이 일단 된 거죠. 네. 근데 다른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거를 올랐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그대로 다른 거로 가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지만은 그렇게 큰 요동을 안 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기를 바라보니 일단 이제 그만하지. 갖고 계신 분 화나겠다. 근데 이제 인도 쪽에 있는 전력기기 회사들은요 PER이 60배가 넘습니다. 거긴 네. 나라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긴 한데 뭐 글로벌 피어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뭐 아직까지 국내 변압기들의 뭐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 보면 EPS 성장 속도를 보면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랜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이브가 오늘 또 네. 올라줬죠? 네. 4%대 상승을 또 해줬습니다. 엔터 쪽이 못 간 쪽이 어디가 있을까 하면 대표적으로 또 엔터 쪽인데 하이브가 오늘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뭐 괜찮았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 하이브가 오늘 또 좋았다. 엔터. 뭐 그리고 못 간 것 좀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는 그러니까 4월에 갔던 게 계속 갈까? 아니면 5월에는 못 갔던 거 중심으로 정말 바닥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찾아볼까? 이런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본다면 방금 엔터 얘기도 했지만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제가 아까 키움증권 자료 보여드리면서 코스피 상승률 대비 좀 언더퍼폼했던 섹터들 가운데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뭐 화장품 네, 아까 뭐 유통 레저, 뭐 네. 호텔 레저, 뭐 최근에 유통 뭐 그런 것들도 눈에 보이고요. 네. 뭐 기존의 뭐 방산, 조선 이쪽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로서의 면모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다만 단기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면서 수급이 이제 못 오른 종목들을 섹터를 찾을 건데 뭐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도 좀 쉬고 그러면서 이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뭐 호텔 레저 쪽은 5월달 초가 또 이제 중국 인바운드 굉장히 많아지고 네. 원래 성수기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인바운드 성수기가. 그래서 일본 쪽에 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면서 네. 한국으로 그리고 다른 동남아로 이제 분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뭐 호텔 신라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부중 회장이 뭐 200억 산다. 뭐 그것도 모멘텀이었긴 했지만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1분기 숫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또 실제 뭐 면세점 부분을 지금 좋게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호텔 레저 사업부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호텔업을 하는 쪽은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들어오면서 뭐 길에서 바닥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텔은 확실히 우리가 보면 확실히 로비에서 가봤을 때 외국인들 바글바글하고 또 단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단가. 그래서 확실히 작년보다는 지금 호텔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다. 그 객 단가도 좋고 그다음에 풀 부킹이나 부킹 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호텔 레저 업종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잖아요. 오늘도 느꼈는데 네. 외국어가 엄청 들려요. 네. 네, 여행들을 많이 오신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 네. 본부장님, 네네. 시장 전략 5월이니까 네, 우리 5월 전략 그 5월이 또 네. 5월 7, 8일 지나고 나면은 아까 그런 종목을 뒤쫓아가면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런 종목? 아까 저 레저나 이런 쪽이 이미 아. 오른 줄 있고 유통도 올랐기 때문에 네. 살려면 미리 샀었어야 되는 거고 일정 부분을 이제 와서 엄청나게 이제 와서 실린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GK라고 파라다이스를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딱 보면 호텔신라나 현대백화점이나 또 올라간 건 올라갔기 때문에 주도주는 저는 계속 간다고 보고요. 주도주가 만약에 안 가면은 장은 그냥 쉰다. 네, 그러면 그 주도주는 반도체, 전력, 네, 뭐 그렇습니다. 조방원 뭐 이런 쪽이에요? 그렇죠. 그런 쪽이 안 가면은 그냥 네. 장은 쉰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장이 쉬는 동안에 현금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냥 목도 그러니까 지켜보시면 돼요. 저 끝날 때까지. 5월달에 나와야 돼. 4월달에 하고 5월달 나와야 돼. 저기 그 전쟁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거 지켜보면 돼. 5월달 쉬는 날도 많은데 그냥 쉬는 날 보고 5월 15일 날 실적 다 나오니까 그냥 쉬고 매매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고 주도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을 때 하는 전략을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우리 연휴 앞두고 있어서 좀 더 빨간불로 끝났으면 더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뭐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고 또 내려와야 더 올라갈 힘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4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연휴도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방송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있으니까 쭉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두 분 연휴에 좀 쉬세요? 연휴에 저는 뭐 안 쉬시나 보다. 두 분 다 안 쉬시나 보다. 네, 일정이 많아요. 정말 저도 일정이 많죠. 게스트, 네. 오늘 저녁에 대구 가서 아마 부산 경주를 다 훑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드쇼 하네. 네, 뭐 일정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구하고 경주, 부산 이렇게 다 갔다 올 것 다들 같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건강 관리도 좀 잘하시고요. 저 마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그 구독자분들 저희 채팅창에 항상 와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 제가 이름은
그 닉네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저희 3프로에 케이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팔았던 그 예. 케이크 호텔 있잖아요. 케이크.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스태프끼리 참 맛있게 먹었고 두 분 것도 저희가 남겨놨는데 두 분 거 나감 있어요. 아, 네. 케이크 드시길 바라고 그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진짜 항상 방송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말 달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케이크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근데 여기서 방송 끝 아니니까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김장렬 본부장님 말씀 하나만 더 드릴까요?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3프로 하면은 또 반도체 3프로 내에서 반도체 김장렬 본부장님인데 자 구독 서비스 시작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부터 김장렬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페르소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막 열정적인 페르소나도 나왔다가 차분한 페르소나도 나왔다가 좀 냉정한 페르소나도 나왔다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수강하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의 노이즈 걷어내고 또 본질을 보자 이런 차이가 또 계좌의 수익 차이를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5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제공이 되겠고요.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도 제공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에도 두 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그리고 김장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이어서 여의도 인사이트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장호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잠시 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